자,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보면 자, 형법상의 공정증서 원본 등 불실기재죄가 있죠. 거기 원본에는 공정증서의 정본이 포함된다고 볼 수가 없다. 빨간색으로 정본 동그라미 쳐보시고 원본 속에 정본을 포함시켜버리게 되면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증서 원본 등 불실기재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밑에 사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원본이 뭐고 정본이 뭡니까? 원본은 서류 작성자가 그 내용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거 있죠? 그쵸? 최초로 작성한 서류를 원본이라고 하죠? 그럼 정본은 뭡니까? 정본은 법률에 따라서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원본을 옮겨 쓴 것을 뭐라 불러요? 정본이라고 불러요. 근데 원본에 근거해서 작성한 문서다는 겁니다. 판결 정본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판결 정본? 우리가 판결이 나왔을 때 판결을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판결을 집행할 때 원본 갖고 집행합니까? 멸시를 하려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멸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원본을 갖고 집행할 수 없는 거죠. 원본은 법원에 보관을 해놓고 그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원본을 그대로 옮겨 써요. 옮겨 적어요. 옮겨 적는 것을 정본이다 한다. 그쵸? 그래서 그 문서를 보게 되면요. 이 문서는 정본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본을 갖고 집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본과 정본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원본 속에 정본을 포함시켜서 이것도 공정증서 원본 등 불실기재죄다. 그럼 틀려요. 그래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제출했다고 했을 때 원본 등 불실기재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걸 된다 그러면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 위반되는 것입니다. 자, 2번을 보시게 되면 207조 제3항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통용 나와 있을 거예요. 통용. 여기 첫 번째 줄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이 통용이란 말 밑에 통용이란 말 개념정이 나와지고 있죠. 강제 통용력을 갖는 것을 통용한다. 통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통용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 통용력을 갖는 것을 통용한다는 거죠. 자, 근데 밑에 보시면 강제 통용력을 갖지 아니하는 집회는 즉 이건 없는데 플러스 일반인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인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거는 통용인가요? 아닌가요? 이걸 통용으로 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용이라는 것은 강제 통용력이 있는 것을 통용을 한다고요. 이것이 없다면 설령 일반인이 보았을 때 오인 가능성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건 통용이 아닌 거죠. 이것까지 통용이라 그러면 그야말로 유추해석 확장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용 속에 빨간색으로 통용력을 갖지 아니하는 집회는 갖지 아니하는 동그라미 쳐보시고 오인 가능성 밑줄 그으시고 이것은 통용이 아니다. 이것을 통용까지 포함시켜버리게 되면 그야말로 유추해석이다는 것입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강론을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아주 쉬워요. 강론을 공부하지 않고 처음부터 들으면 어렵죠? 자, 형법 제243조 공부한 적 있죠?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법, 판매, 임대, 공연, 전시, 상영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인데 여기서 요 조문 속에 기타 물건 나와 있죠? 기타 물건. 자, 기타 물건 밑줄 긋습니다. 그렇죠? 검은색으로. 요 기타 물건 속에 빨간색으로 파일이 들어올 수 있어요? 파일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이 파일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처벌하게 되면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여기 기타 물건 돼 있잖아요. 제가 강론에서 설명드렸는데 앞에 열거되어 있는 단어를 잘 받으셔야 돼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이라 그랬습니다. 문서나 도화나 필름은 재물성을 띠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타도 앞에 있는 것과 병렬적인 단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타 물건도 재물성을 띠어야 됩니다.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 이 파일은 재물성을 띠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성을 띠지 못하기 때문에 기타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 법조항으로 처벌하게 되면 그야말로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적용할 수 없어요. 이 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유치해석이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4번 볼게요.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할 수가 있을까? 재물에 해당할 수 있을까?
강론 배우셨죠? 그쵸? 정보 빨간색 동그라미 치시고 정보는 재물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훔쳐오는 것은 절도죄가 아닌 거예요. 이걸 절도죄로 된다 그러면 유추해석이죠. 그리고 이를 복사해서 가져간 것은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절도죄 밑줄 그시고 여기에 이를은 정보죠. 정보를 복사해서 가져간 것은 절도죄가 되지를 않는다. 절도죄가 된다 그러면 유출하니까요.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중요한 단어는 이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정보. 앞에도 이거 다 색깔 칠하시면 돼요. 이거 색깔 칠하시면 돼요. 이렇게 색깔 칠하시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 파일도 색깔 칠하시고, 그쵸? 자, 그 다음 밑에 5번도 강론책에서 중요한 판례가 되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될 수가 있을까? 라고 했는데 빨간색으로 현금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시고 현금은 뭐예요? 재물이죠. 재물입니다. 재물성을 띈 거죠. 근데 컴퓨터 사용 사기죄의 객체는 밑에 나와 있죠. 객체는 이익으로만 한정되어 있다. 것입니다. 순수 이득죄죠. 그렇죠? 재물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재물이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색깔 칠하시고 이 재물은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이 현금을 인출해 갔을 때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될 수가 없다. 이걸 된다 그러면 유추해석이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6번 권리행사 방해죄 배운 적 있죠? 강론에서 거기서 취거라는 말 나와요. 취거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점유,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의사에 반해서 갖고 오는 것을 취거다.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의사에 반해서 갖고 왔을 때. 그렇죠? 근데 빨간색으로 의사에 기해서 갖고 왔거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서 갖고 온 것은 취거가 아닙니다. 그걸 취거라 그러면 유추다는 것이죠. 그 다음 자, 공문서 변조죄, 위조죄, 공문서 변조죄, 공문서 위조죄일 때 이 객체가 뭡니까? 객체가 공문서잖아요. 그렇죠? 공문서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해서 작성한 문서를 공문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근데 계약 등 동그라미 쳐보시고 에 의해서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공무소 공무원이 아니죠. 이걸 공무소 공무원으로 보게 되면 계약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밑에 나와 있죠. 예를 보시게 되면 자, 공무원 공무소 밑줄 그시고 검은색으로 빨간색으로 시중은행의 직원이나 은행이 공무소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여러분 그 국민은행 직원들, 여직원들 창구에 있는 직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임직원들이 공무원입니까? 국민은행이 공무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만약에 공무원이라 그러고 공무소라 그러면 유추해석이다는 것입니다. 또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공문서 나와 있죠? 공문서 속에 세금수나 명수증은 뭐예요? 공문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공문서라 그러면 유추해석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제가 일일이 이제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이거 이제 다 색깔 칠하세요. 이렇게 색깔 칠하시면 돼요. 이것은 포함시켜버리게 되면 유추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판에도 여러분 같이 그렇게 하세요.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색깔 안 칠해요. 여러분들이 칠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똑같아요. 자, 공문서 위조죄 객체인 공문서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그렇죠? 똑같죠? 판례가 빨간색으로 계약 등 동그라미 쳐보시고 밑에도 보시면 검은색으로 공무원, 그렇죠? 공무원 속에 그 윗줄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협회의 임직원, 요 협회의 임직원 동그라미 쳐보시고 공무원 아닙니다. 공무원이라 그러면 유추죠.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협회 이사장이 작성한 대폐차 수리 통보서. 이거 공문서입니까? 공문서 아니에요. 이것을 공문서라 그러면 유추입니다. 공문서라 그러면 이건 사문서이기 때문에 공문서라 그러면 유추라고요. 됐어요? 자, 그다음 밑에 9번 가볼게요. 자, 형법 제 129조, 132조가 이 뇌물죄거든요. 뇌물죄 조항인데 주체가 누구죠? 공무원이죠. 공무원이다. 공무원인데 공무원 중에서 단수 노무의 제국이 기계적 육체적이지 않은 자, 그렇죠? 기계적 육체적인 자는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공무원 속에 이 수레지의 공무원 속에 여기 집행관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무원, 그렇죠?
사무원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 사람은 단순히 기계적 육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사람을 포함시켜버리면 유추해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군형법상에 상관, 면전, 모욕죄가 있어요. 상관, 면전에서 모욕하는 거. 면전이란 말은 얼굴을 맞댄다는 거죠. 밑에 나와 있죠. 얼굴을 마주대한 상태를 면전 모욕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부하가 전화를 통해서 통화하는 것을 통화를 하면서 상관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상관, 면전, 모욕죄 처벌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인데, 면전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얼굴을 마주대한 상태, 이렇게 뜻풀이로 해석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화는 얼굴을 마주대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면전, 모욕죄 처벌할 수가 없다. 처벌하면 유추다. 는 것입니다. 자, 군형법상에 정당한 명령 규칙 나와 있죠. 밑에 뭐 쭉 설명되어 있어요. 쭉 설명이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입법사항이 형벌의 실질적 내용을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명령을 뜻하는 것이므로 군인의 일상생활의 준칙에 정하는 사항은 이에 포함되지가 않는다. 여기서 군인의 일상행동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게 무슨 뜻이냐? 밑에 얘가 나와 있죠? 자, 휴전선 20km 이내 부대에서 핸드폰이죠. 핸드폰 사용을 금지한 시행규칙에 위반하여 개인인 핸드폰을 사용했다고 했을 때 군형법상의 상관의 명령 위반죄에 해당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인데, 역시 핸드폰을 사용했다. 빨간색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것은 그 윗줄에 군인의 일상 행동을 준칙을 정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명령 위반죄에 해당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가, 군형법상 47조상의 명령 위반죄를 처벌할 수가 없고, 처벌하려고 하면 다른 법을 만들어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상관의 정당한 명령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군 통수 작용상 중요하고도, 그렇죠?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 사항에 관해서 발하는 그런 명령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 핸드폰 사용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자, 군사시설보호법 및 군용항공기지법 나와 있는데, 여기서 발간에 관련된 거. 자, 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게재되게 한 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사시설과 군용항공기지 형상을 촬영한 사진을 삽입하였다. 촬영 사진을 삽입한 것을 군사시설보호법상의 발간으로 볼 수가 있을까? 발간이라는 것은 책을 찍어내는 거잖아요. 문서나 도화, 도서를 찍어내는 것을 발간을 하는 것인데, 인터넷 홈페이지 글에 사진을 삽입한 것은, 사진 삽입한 것은 책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간으로 볼 수가 없다. 발간으로 보게 되면 유추해석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사시설보호법상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13번. 국가보안법 얘기 나와 있네요.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에서 소지가 나와 있는데, 이 소지가 이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적물이죠. 이적물 자체를 소지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인데, 이것은요, 이적행위를 할 목적을 가지고 소지를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7조항은. 그래서 이것은 목적범이에요. 목적범. 그러니까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김일성 교시에 관련된 서적 있잖아요. 불온서적. 그걸 소지했을 때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자,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다. 빨간색으로 삭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동그라미 쳐보시고, 여기까지 동그라미 칠까요? 이렇게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누가? 삭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라고 하는 것은 목적범이 아니죠. 그렇죠?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은 목적범이라고 했어요.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지, 단순 소지는 처벌 안 해요. 단순 소지는
목적범입니다. 근데 지금 세 번째 줄에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는 것은 목적이 없잖아요. 지금 목적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처벌하면 유추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별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별표 3개짜리는요. 아주 중요한 판례들입니다. 꼭 좀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다 기출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형소법 제248조 제1항 배웠을 겁니다. 그쵸? 형소법 시간에. 거기서 그 밑에 가보시면 뭐 시효 나와 있고요. 같은 조 제2항에서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 효력도 미친다.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랬을 때 형소법 제25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범 속에는요. 공범 속에는 뭐가 포함되지가 않는다? 빨간색으로 대항범은 포함되지가 않는다. 그러면 대항범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그럼 형소법 제25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범은요. 가로 열고 임의적 공범을 말해요. 임의적 공범만을 말한다. 여기에 대항범, 필요적 공범을 포함시켜버리게 되면 그야말로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항은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고 방해사건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된다고 했을 때 이때 공범자, 그쵸? 이것은 임의적 공범을 말하지 필요적 공범은 포함되지가 않는다. 포함시켜버리게 되면 유추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축산물 가공 처리법이 있었어요. 축산물 가공 처리법. 그 수축 중에 하나인 양 속에는 염소가 포함되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법입니다. 옛날 법. 지금은 다 달라요. 지금 판결 나와 있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판결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판결의 영향을 받아서 많이 개정이 다른 법률도 마찬가지로고요. 많이 개정된 법률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축산물 가공 처리법. 여러분 소하고 돼지를 함부로 잡을 수 있어요? 막 잡어? 길거리에서 막 잡어? 소를 길거리에서 잡어? 소를 잡는 곳 장소가 있잖아요. 도축장, 그쵸? 도축장에 가서 잡아야 돼요. 개는요? 닭. 시골의 닭은 어디서 잡아요? 시골의 닭도 도축장 가서 잡던가요? 시골의 닭은 시골집에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개는요? 개도 도축장 데리고 가서 잡던가요? 개도 시골에 가서 잡지 않나요? 시골집에 가서 잡던데? 제가 어렸을 적에 보니까 시골 분들 시골에서 그냥 잡아버리던데 도축장에 안 가져가고요. 그럼 염소는요? 염소도 도축장에 데리고 갑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염소를 집에서 잡았어요. 도축장 아니고 집에서 잡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축산물 가공 처리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가 있을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 법에는 양은 들어가 있었는데 염소는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거죠. 처벌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염소는 들어가 있지 않고 그래서 풀어주자니 이상하기도 하고 긴가민가 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양은 있었어요. 양은 그 법률 조항이 양은 있었기 때문에 양하고 염소가 크기가 비슷하죠. 색깔도 비슷한 것도 있고요. 그렇죠? 크기도 비슷하고 그래서 양과 비슷하기 때문에 양 속에 염소를 포함시켜서 기소를 했었는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야, 양하고 염소는 다른 것이다 완전히. 그래서 법률 조항 속에는 염소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다. 처벌하게 되면 유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16번. 주민등록법을 보게 되면요. 주민등록 번호 부여 방법으로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이득을 위해서 이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라고 주민등록법에 나와 있는데 요 생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죠.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생성과 생성된 번호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잖아요. 생성하고 생성되는 다른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있던 것을 그냥 쓰는 건데. 그래서 생성 속에 단순히 사용하는 것을 포함시켜서 주민등록법상 위반죄로 처벌하게 되면 유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끝에 가보면 타인에 의해서 이미
이미 생성이 된 것을 내가 단순히 그냥 사용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판입니다. 처벌하면 유추다는 거죠. 17번. 아동복지법에 가보면요.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처벌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시킨다는 말의 의미를 잘 봐두셔야 돼요. 영어 문법 시간으로 보게 되면 오형식 사역동사죠. 사역동사. 자, 이것은 행위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음행을 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 그쵸? 제3자로 하여금 이렇게 음행을 하게 하는 것을 시킨다는 말의 의미죠. 행위자 자신이 직접 그 아동의 상대방이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빨간색으로 행위자 자신의 직접 동그라미 치시고, 이것은 시킨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이 직접 행위자 자신과 직접 성행위 음행을 하는 것은 시킨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죠. 이건 시킨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다. 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위의 것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주가 예를 들면 손님, 이 손님이죠. 손님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성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시킨다는 말의 의미지, 포주가 직접 이 아동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시킨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킨다는 의미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것이죠. 그렇게 되면 유추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8번. 자, 배포 얘기 나와 있네요. 배포. P2P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mp3 파일을 컴퓨터 공유 폴더에 담아둔 것을 저작권법상의 배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저작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배포가 무슨 뜻이에요? 배포라고 하는 것은 원작품이나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되어야 하는 것을 배포다. 이렇게 뜻풀이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쭉 읽어보시고 공유 폴더에 담아둔 것은 배포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담아두었다 동그라미 치시고 폴더에 담아둔 것은 배포가 아닌 것입니다. 이걸 배포라고 그러면 유추 해석이 되는 거죠. 밑에 19번도 가보시면 역시 비슷한 판례이긴 한데 저작권법상의 행위태양을 98조의 행위태양 열거되어 있는 법조문에 열거되어 있는 행위태양을 보게 되면요.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이라고 물론 등도 되어 있지만 이 등 속에 배포를 포함시킬 수가 있을까? 어쨌든 배포는 앞에 열거된 단어가 아니잖아요. 복제도 아니고 공연도 아니고 방송도 아니고 전시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등에는 포함될 수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등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등에도 안 들어온다. 등에도 안 들어온다. 그래서 이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명시로 열거되어 있지도 않고 등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저작권법상의 98조 1호로 처벌을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밑에 화살표는 읽어보시고요. 됐습니까? 시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